그래서 이제 먼저 서양식 진법을 이용해서 서양 군대처럼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서양 무기 상인들이 들고 나는 그 나가사키를 장악해서 무기와 선박을 도입하고 막부와 대항할 최신식의 무기를 막부 모르게 이제 구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슈번과 그다음에 사츠마번의 이 사무라이들, 청년 사무라이들을 영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게 됩니다. 몰래.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거기서 배워왔구나. 막강한 서양식 무기와 인재로 힘을 기르는 이 사츠마번과 초슈번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막부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막부는 이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국가 통치권을 일부 돌려주면서 사츠마번과 초슈번이 중심이 된 반대파 세력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파 세력은 말뿐인 실제로는 권력을 쥐고 있었던 막부한테 이제 불만을 품게 되면서 막부를 타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1868년 반대파 세력은 교토에 궁궐을 포위하고 천황을 내세워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결국은 막부를 꺾은 거예요? 그렇죠. 구테타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습작전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260년간 지속된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는 결국 그들이 지배했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사무라이들이 세운 정권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이지 유신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개혁의 중심에는 아까 얘기했던 존왕 양이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그 구심점은 바로 천황이라는 존재였는데요. 당시 무쓰이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유신 시대에는 천황을 기반으로 천황을 아래에 모든 백성, 모든 신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시대 이전까지 각 번에서 자치적으로 살았던 방식에서 중앙집권 체제,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개편하기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예 각 번들을 다 폐지를 하고 이제 현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방간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방간에 의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 세상이 천황의 핏줄이고 그 혈통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만세일계 사상을 강조하면서 천황 중심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천황의 이제 그 권력이 되게 세졌네요. 오늘. 그렇죠.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을 따라서 외적인 면부터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네. 뭐가 바뀐다는 거지? 외적으로? 예, 외면으로. 외면이요? 예. 머리를 깎으셨네. 거기 뭐가 더 높아? 의복도 예. 완전 달라져. 같은 사람이네요? 예, 얼굴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달라 보인다.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천황이 전통 복장을 입고 처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1년 뒤에 서양식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달라 보인다.
그렇죠. 1년 만에 천황 스스로 일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은 모두 서양을 따라잡고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